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미국 없는 유럽 안보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게 좀 전개가 될까요? 그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빨리 트럼프는 종전을 하고 싶어 하고,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이렇게 종전이 이렇게 휴전이 된 게 핵심은 그거였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한미군 주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도 뭔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만한,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을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이런 방산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러시아가 또 침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도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안전보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유럽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안이 이제 평화유지군을 뭐 영국,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뭐 한 2만 명 정도 보내서 대신 안보를 좀 맡아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격할 수 있는 그 지대공 미사일 부대들을 유럽 각국에서 차출해서 보내자. 뭐 이런 안도 있고, 한 4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복기를 해보면, 당시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이 히틀러를 이제 어떻게든 달래보기 위해서 그 처칠 수상전에 체인벌린이 이상한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히틀러가 약속을 어기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푸틴이 예를 들어서 3년 뒤 혹은 5년 뒤 또 뭔가 일으킬 수 있다. 뭐 유럽 없이 러시아와 푸틴과 만났잖아요. 네. 이것도 좀 부추긴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이기행정부의 적은 중국이에요. 어차피 지금 미국의 관심은 인도 태평양이기 때문에 유럽은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의 남북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우리를 배제하고 김정은과 직접 대화 나설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어쩌면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죠, 이게. 지금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네. 자금이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유럽 각국들이 이제 국방비 GDP 대비 제일 많이 쓴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4%까지 쓰고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 뭐 GDP 대비 지금 2%는 안 돼요. 그런 나라 되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복지 예산을 줄여야죠. 복지 예산 줄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원조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도 지금 이제 보수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징병제 부활해야 된다, 병력도 확 늘려야 되니까, 그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대영 제국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럽 공동으로 국방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구축 방안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유럽도 비슷해요. 지금 각국 상황이. 그러니까 인구 절벽,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은 또 한동안 발전을 못했고, 그렇게 따지면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나토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제 군사 동맹 같지만 거기에는 사실 방위 산업 동맹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에서 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EU의 이름,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은 잘 보면 이제 경제, 외교 이런 건 있지만 군사가 되게 없었거든요. 나토가 만약 점점 힘을 잃어가면 EU 연합 군대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독일은 지금 미국 핵 우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유럽에서는 뭔가 걱정거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프랑스예요.
서유럽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핵보유국이 두 나라가 있죠.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영국은 SLBM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이것도 사실 미국이랑 공동으로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미국의 트라이던트 계열 미사일을 쓰고 있어요. 영국은 보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나라는 이제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이랑 하는 게 같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반면에 프랑스는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프랑스가 전통적인 또 핵 강국입니다. 이제 미국은 트라이어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폭격기에서 투발하는 뭐 핵폭탄,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 공중에 하나가 있고 수중에 전략 핵잠수함에 쏘는 SLBM 핵탄 탑재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ICBM 이렇게 세 개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는 두 개예요.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투기가 라팔이거든요. 라팔에 핵탄두를 탑재한 초음속 미사일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도 나온 얘기가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데 우리가 그런 라팔 전투기들을 배치해서 핵 우산을 우리가 해줄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핵 우산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독일은 미국 핵 우산 아래 있지만 네. 그전에 프랑스에서 네. 우리 핵 우산 밑으로 들어와라 네. 라고 했는데 메르켈이 반대를 했잖아요. 굉장히 메르켈 당시 총리가 근시안적이었죠. 사실 이해도 돼요. 2007년에 누가 유럽에서 그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좀 그런 걸 했으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가 얘기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난리가 났거든요. 러시아는 아니까 프랑스의 핵 그 무기라든가 이런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독자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야 이것도 남 얘기가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들죠. 그러면 미국 없는 네. 유럽 안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유럽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강을 해야 돼요. 자강의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는 옛날 같은 관계로 가기 힘들죠. 더 이상 유럽은 속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끌려가진 않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